안녕하십니까. 김현주 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폴카칩의 주제는 우리 술 취한 사람 있죠. 술 취한 사람들을 경찰 건소에 데려가는 바로 보호 조치가 되는데, 이건 이미 기출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출될 사안이니까 정리를 잘 좀 해두셔야 됩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음주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트럭을 몰던 운전사가 자기가 음주를 조금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가버리죠. 도망을 가는 그 당연히 경찰관이 따라가서 잡았죠. 잡았는데 운전석 옆에 보니까 술을 먹지 않은 와이프까지 같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음주 측정을 해야 되니까 경찰관들이 약간 괘씸하기도 하니까 경찰관서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가지 않겠다고 버티겠죠. 버티니까 강제로 보호 조치를 해버립니다. 보호 조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파출소에 가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했겠죠. 그럴 때 측정 거부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까? 사실은 판례 결론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 행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는 해석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해석이 나와야지만 사례의 결론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판례가 이 경직법상 보호조치의 성격을 뭘로 봤느냐, 바로 행정상 즉시강제로 보는 겁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우리 개념에서 배웠던 것처럼 원래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또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있겠죠. 그럴 때 강제력을 쓰는 게 바로 즉시강제고, 다른 방법은 안 될 때 쓰는 게 바로 이 즉시강제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최소한도에 대해서죠.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석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일단 행정상 즉시강제라는 것도 먼저 확인을 조금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 즉 어느 정도 만취 상태가 돼야지만 경찰서로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니까 만취 정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취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상실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누구 입장에서 판단할 거냐고 했을 때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있겠죠. 경찰관 그 개인이라기보다는 평균적인 경찰관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즉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 다수가 그 정도 되면 보호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정도가 돼줘야 적법 반응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전제가 뭐냐면 옆에 와이프가 있었던 것처럼 있습니까? 구호해야 될 가족들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보호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제를 슬쩍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미 결론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간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나아가서 보호조치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그러면 수사 목적으로 피구호자로 삼아서 의사에 반하는 경찰관서 데려간 행위는 과연 적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보면 어떤 이야기냐, 결국 음주운전은 우리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니까 또 범죄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수사 목적으로 수사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 절차, 즉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사람을 인신구속, 즉 체포 같은 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호조치는 경직법상의 보호조치는 이거는 행정상의 조치죠. 행정상의 조치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핵심적인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현행범 체포라든지 임의동행 등과 같이 우리 소송 절차죠.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 따라서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체포는 당연히 위법한 체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데,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음주 측정을 위해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할 때 준수해야 되는 절차를 위반했을 때 위법한 체포가 되는 줄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이 있죠. 음주 측정하는 건 이거는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사 절차에 들어가니까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에 의해서 강제 처분의 근거는 될 수 없고,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소송법상의 절차죠. 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강제 연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법한 체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위법한 체포였기 때문에 그 다음 한 행위 있겠죠. 그 다음 한 행위인 우리 측정을 요구했는데 그 거부한 행위가 과연 측정 거부죄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음주운전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요구했는 그 두 가지 행위가
별개 행위로 볼 거냐 아니면 일련 행위로 볼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기본적이니까 이게 1년 행위로 본다 그러면 보호조치 자체가 뭐가 됩니까? 위법한 행위니까 뒤따르는 음주 측정 요구도 위법한 측정 요구가 되는 것이고 위법한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연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례 문구가 좀 길지만 쭉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판례 문구 중 일부를 떼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구 전체를 한번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서 저걸 보여드렸고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의 성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시 강제된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술에 취한 상태가 어느 정도냐 만취해서 판단 능력이나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상실될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누구를 기준할 거냐 평균적인 경찰관을 기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을 때 그때는 보호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보호조치 요건이니까 구비되지 않았을 때 그때 적용되는 절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로니까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적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죠. 부당하기 때문에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5가지 결론을 하나의 판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례 문구 전체를 읽어두시고 그 문구를 일부를 떼서 시험 지문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읽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폴카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